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 중에서 다리 부위에 있는 경혈들의 취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족태양 방광경의 37번째 경혈인 은문혈입니다. 네, 은문혈은 이 대퇴부의 뒤쪽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인데요. 네, 은문혈의 위치는 먼저 이 둔부의 아래쪽에 있는 이 둔부 하횡문의 이 중점, 그리고 이 둔부 하횡문의 중점과 이 중점에 있는 경혈이 승부고요. 네, 승부혈을 시작해서 무릎 중앙에 있는 위중혈까지 족태양 방광경이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 둔부 횡문의 중간에 있는 승부부터 무릎 뒤쪽 오금 주름의 가운데 있는 위중까지 골도를 우리가 14촌의 골도로 합니다. 그랬을 때 은문혈의 위치는 승부에서부터 위중까지를 연결한 선에서 이 14촌의 골도에서 승부 아래쪽으로 6촌입니다. 그러니까 승부부터 위중까지를 연결한 선을 2등분한 다음에 이 중점에서 위쪽으로, 둔부 쪽으로 1촌을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은문혈이 되겠습니다. 은문혈이 다른 혈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양쪽 옆에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 함몰처인데요. 일반적인 자침 방식으로는 피부의 수직으로 직자를 해도 되고, 또는 이 은문처럼 이렇게 양옆에 이게 근육 사이에 있는 경혈의 경우에 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근육을 촉지를 할 건데요. 옆에 있는 근육을 촉지하면서 혹시 이 근육이 왜 이렇게 많이 뭉쳤지? 자, 여기를 눌렀을 때 만약에 침을 맞으려고 하는 환자가 아파요 라고 말을 한다든지, 또는 이 촉지하는 우리가 주변에 비해서 여기가 좀 더 많이 뭉친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게 되면 침을 옆에 있는 경직된 근육 쪽으로 꺾어서 사자 또는 횡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은문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둔부하 횡문의 중간 승부하고 오금, 무릎 뒤쪽에 오금 주름의 가운데 있는 위중을 연결했을 때 중점에서 위로 1촌을 올라가는 것이 은문입니다. 은문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38번째 경혈인 부극혈입니다. 부극은 이제 무릎 뒤쪽에 있는 오금주름 가까이 이동을 하는데요. 부극의 위치는 위양에서 위로 1촌입니다. 부극 다음에 나오는 혈이 위양인데요. 부극을 찾기 위해서는 위양을 먼저 잡은 다음에 위양에서 대퇴이두근의 라테랄 브랜치의 안쪽 라인을 따라서 1촌을 올라오게 됩니다. 무릎 뒤쪽에 오금주름이 있고 오금주름 가운데에 있는 것이 위중이고요. 위중에서 오금주름을 따라서 가장자리로 나가다 보면 이 바깥쪽에 이 대퇴이두근이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주름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다가 대퇴이두근에 의해서 딱 막히면, 자, 이 지점이 여기가 위양이고요. 이 위양에서 위로 1천을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 직상 1천이 아니고 이 대퇴이두근 근육의 안쪽을 따라가다 보면 비스듬하게 내상방으로 사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여기가 부국혈입니다. 네, 그러면 부국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주름에서 바깥쪽 끝으로 가서 대퇴이두근 바로 안쪽에 위양을 잡고요. 위양에서 근육의 안쪽 라인을 따라서 내상방으로 1촌 올라간 지점, 여기가 부국혈입니다. 네, 부국혈을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39번째 경혈인 위양혈입니다. 네, 위양혈은 3초의 육부 하합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3초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위양혈을 자주 사용합니다. 3초의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주로 나타날까요? 상초와 중초와 하초, 그러니까 위쪽과 중간과 아래쪽이 제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3초가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통인데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같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놀죠. 이쪽은 더워서 물이 모자라고 뜨거워가지고, 그렇죠?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는데 저쪽은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쪽은 열증이 있고 저쪽은 한증이 있고 같은 몸인데요. 또는 여기는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데 저쪽은 건조해가지고 막 껍데기 벗겨집니다. 그럼 이쪽에서 남는 물을 저쪽에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남는 열을 저쪽에 추운 데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 돼요. 왜? 이쪽에는 더워 죽겠는데 저쪽에서 추운지 몰라요. 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문제라고요? 3초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3초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경혈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양입니다. 위양혈의 위치는 무릎 뒤쪽에 있는 오금주름에서 바깥쪽 끝으로 나가다가 대퇴이두근에 의해서 막히는 지점, 여기가 위양혈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위양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뒤쪽에 오금주름에서 밖으로 나가다가 대퇴이두근 근육에 의해서 막히면 여기가 위양혈입니다. 위양을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40번째 경혈인 위중혈입니다. 위중혈은 육총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육총혈에서는 위중의 역할이 이 등 뒤쪽에 등과
허리, 특히 이 허리 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찾아주세요 하는 것이 위중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리를 삐끗했을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허리 삐끗, 급성 요추 염좌인데요. 염좌를 비롯해서 급성 허리 통증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손쉽게 쓸 수 있는 혈이 위중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중혈은 사만혈 중에 하나로서 이게 여름철에 식중독 같은 토사광난 이런 것들을 쉽게 일으키는 좀 장이 약한 사람들한테 잘 쓰는 경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위중혈은 또 육부 하합혈 중에서 방광의 하합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광의 기능 이상 또는 족태양 방광경상에 나타나는 급성 증상이 있을 때 위중혈이 아주 다용되는 대표적인 경혈입니다. 위중의 위치는 무릎 뒤쪽에 있는 오금주름의 한가운데입니다. 무릎 뒤에 우리가 무릎이 수시로 접히는 관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뒤쪽에 보면은 주름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무릎 뒤에 오금주름의 한가운데 여기가 위중인데요. 일반적으로 피부에 수직으로 자침을 하는 게 보통 치열 방법이긴 한데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사람한테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요. 위중혈을 찾았는데 이쪽에 정맥이 두드러지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위중혈을 찾았는데 위중혈 바로 그 자리 또는 그 근방에 이 오금주름상에 정맥이 두드러지게 튀어나와 있는데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그 정맥 색깔이 어두운지 어둡지 않은지. 지금 이런 경우처럼 일반적인 정맥 색깔이라면 그냥 특별히 어떤 건강상의 그 이상 징후를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튀어나온 정맥이 특히 위중처럼 어떤 경맥의 하편 근방에서 튀어나와 있는 정맥이 어두운 색깔을 띠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이 사람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신호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위중을 찾았는데 여기에 어두운 정맥이 튀어나와 보인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사람 방광의 기능, 비뇨기 기능이 족태양 방광경의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다. 또는 이 사람 걸핏하면 허리 삐끗하는 사람이다. 또는 허리를 잘 삐끗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허리 힘이 약한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위중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주름의 한가운데에 위중을 치열합니다. 위중을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55번째 경혈인 합양혈입니다. 합양이라는 말은 두 개의 양경맥이 합쳐진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양경맥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경 1선과 방광경 2선이 여기서 합쳐진다 또는 합쳐져서 처음으로 나오는 혈이다 이런 뜻입니다. 합쳐지는 것은 사실은 이제 위중에서 합쳐지고요. 합쳐진 이후에 두 개의 선이 하나의 선이 돼서 처음으로 나오는 혈이 합양혈이 되겠습니다. 합양혈의 위치는 오금주름에서부터 발목 쪽으로 2촌 떨어져 있는데요. 오금에서부터
발목 쪽으로 이동할 때 족태양 방광경이 이 종아리 뒤쪽에 정중선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릎 관절, 그러니까 오금주름에서부터 발목 관절까지가 우리가 골도법을 16촌으로 하는데요. 합양혈이 2촌을 떨어져 있으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골도를 따져서 8분의 1 위치에 합양혈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종아리 뒤쪽에 보면 우리가 비복근이 있고 가자미근이 있고 이렇게 종아리 근육이 뒤쪽을 덮고 있는데요. 이 종아리 근육이 보면은 이 안쪽에 있는 메디얼 브랜치하고 바깥쪽에 있는 라테랄 브랜치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보면 이쪽 근육하고 이쪽 근육 사이에 무슨 밧고랑 같은 골짜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족태양 방광경이 진행하는 노선입니다. 네, 그 방광경 노선에서 8분의 1 지점이 합양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합양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근육 가운데 정중선에서 무릎부터 발목까지가 16촌인데요. 네, 위중 아래쪽 2촌, 그러니까 8분의 1 지점, 여기가 합양혈입니다. 네, 합양에 잡침할 때 일반적인 자침 방식은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를 하는 것이지만 물론 보살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양 옆에 있는 근육이 이게 좀 심한데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질 경우에 자침 방식을 이렇게 수직으로 하지 않고 경직되어 있는 근육 쪽으로 꺾어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자침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56번째 경혈인 승근혈입니다. 네, 승근혈은 말 그대로 근육을 이어받는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근육은 종아리의 뒤쪽에 있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말합니다. 종아리 그 뒤에 있는 이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보면 합양을 지나서 발목 쪽으로 가면서 이 승근이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승산이 있는 이 다음 혈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혈이 승산인데요. 이 합양을 지나서 승근 그리고 승산을 지나가는 이 부위가 종아리에서 근육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그런 부위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다리를 오랫동안 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오랫동안 쓰지 못했을 경우에 나중에 물론 재활치료를 하겠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한 이 기간 동안에 혹시나 내가 사용하지 못한 이 다리에서 근육의 위축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의심할 경우에 이 근위축이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종아리 위쪽 또는 종아리 아래쪽에서 가장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줄자를 삥 둘러가지고 둘레를 잽니다. 그랬을 때 사용했던 다리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다리에 근육이 가장 발달한 그 위치에서 줄자로 둘레를 쟀을 때 차이가 나는 경우에 우리가 근위축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종아리에서 무릎 아래쪽에서 근위축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를 체크하는 부위가 바로 승근혈 위치가 되겠습니다. 승근혈은
하병에서부터 아래쪽으로 3촌을 이동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릎 관절에서부터 따지게 되면은 5촌 아래쪽에 위치한 혈이 승근혈입니다. 네, 그러면 승근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 관절에서 발목 관절까지가 16촌이고요. 네, 여기가 승근혈입니다. 네, 종아리에서 가장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종아리 두께가 가장 굵은 부위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자침 방식은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를 하는데요. 만약에 종아리 근육의 경직이 심한 경우, 예를 들면 똑같이 축구를 하는데 친구들은 뛰는데 나는 벌써 쥐가 나가지고 못 뛰겠어요. 이런 경우, 아니면 자다가 쥐가 나는 경우, 또는 뭐 꼭 쥐가 안 나더라도 근육 경직이 심했을 때 우리가 다리가 무겁다, 또는 근육이 종아리 부위에서 많이 뭉치게 되면 그거를 끌고 다녀야 되는 무릎에게 많은 그 부담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잘 뭉치는 사람 중에 무릎이 잘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종아리 근육 뭉치는 부위가 여러 군데 있겠지만 가장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부위가 일단은 의심스럽겠죠. 그럴 때 직자를 하지 않고 뭉쳐있는 근육 쪽으로 침을 꺾어서 경직을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승근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57번째 경혈인 승산혈입니다. 승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산을 이어받는다, 산 밑에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방금 했던 승근혈이 종아리에서 가장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종아리에서 가장 두께가 굵은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승산혈은 그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얇아지기 시작하는, 좁아지기 시작하는 부위에 있다. 그래서 산 밑에 있다, 이런 뜻으로 승산혈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네, 승산혈은 무릎 관절에서부터 발목 쪽으로 아래로 8촌 높이가 되는데요. 이 8촌 높이, 그러니까 무릎과 발목 사이의 중간 지점인데, 이 지점이, 자, 우리가 보통 까치발이라고 하는 이 발 뒤꿈치를 치켜드는 자세를 했을 때 종아리 근육이 긴장되면서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사람 인자 모양, 함몰차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 함몰차가 바로 승산혈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치료를 하고 싶을 때는 환자로 하여금, 자, 이렇게 까치발 해보세요, 발 뒤꿈치를 치켜들어 보세요 했을 때 환자가 발 뒤꿈치를 치켜들면서 종아리 근육을 확 긴장을 시키면 이 함몰차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승산혈을 찾기가 아주 쉬운데요. 만약에 환자에게 자, 발 뒤꿈치 들어보세요 했는데 환자가 자, 발 뒤꿈치를 들 수가 없어서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근육을 촉지해서 찾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럴 때 아킬레스건이 끝나면서 비복근으로 이어지는 이 사람 인자 모양의 함몰처, 여기가 승산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산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산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58번째 경혈인 비양혈입니다. 네, 혈 이름을 보시면 날아갈 비자에 드날릴 양자입니다. 네, 날아간다, 드날린다, 멀리 훨훨 난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그렇죠. 본경에서 벗어나서 한쪽으로 치우친다, 어딘가 벗어난다. 이게 뭐죠? 네, 락혈이죠. 족태양 방광경의 락혈입니다. 네, 그러니까 표리가 되는 상대편에 있는 족소음 신경의 원혈과 함께 월락 보사로 배우를 해서 잘 사용하게 되고요. 또 락혈의 위치가 본선에 있는 것도 있지만 본선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비양입니다. 네, 지금까지 족태양 방광경이 위중에서부터 합양, 승근, 승산을 올 때까지 계속 이 종아리 뒤쪽에 정중선을 따라서 내려왔는데요. 승산까지는 정중선으로 왔지만 비양부터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네, 이것이 락혈의 의미이고 또한 비양의 혈명해이기도 합니다. 자,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치우치는데요. 네, 종아리에서 바깥쪽에 보면 여기 비골이라고 하는 피블라, 네, 뼈가 있는데요. 바깥쪽 복숭아뼈에 연결되어 있는 이 비골의 후연에서 발목 관절 위로 7촌, 그러니까 승산에서 1촌만 더 내려가면 7촌이 되겠죠. 이 발목 위로 7촌 높이에서 비골 후연에 위치한 혈이 바로 비양입니다. 네, 어떤 책에서는 이 비양혈을 비골 뒤쪽에 취혈하지 않고 비골 앞에다가 취혈한다라고 말하는 책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족태양 방광경은 비골의 뒤쪽에 있는 것이 맞고요. 비골 앞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족소양 담경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골 후연에서 승산 아래쪽으로 1촌, 발목에서부터 위로 7촌 높이에 위치한 것이 바로 비양입니다. 그러면 비양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위로 7촌 높이에서 비골의 후연입니다. 네, 비양을 취혈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59번째 경혈인 부양혈입니다. 네, 부자가 보면은 발등 부자인데요.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발등 그리고 발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등이나 발목의 이상과 문제와 관련이 있는 혈이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양혈은 발목 관절에서부터 위로 3촌 높이에 있는 경혈인데요. 비양에서부터 발목 쪽으로 비골 후연을 따라서 내려오는 이 방광경의 유주노선상에서 발목 위로 3촌 높이에 부양을 취혈합니다. 네, 그러면 부양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목에서부터 무릎 쪽으로
3촌 높이인데요. 예, 발목 위로 3촌에서 비골 후연에 부양을 취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부양이 양교맥의 극혈인데요. 네, 교맥이라고 하는 것이 기경팔맥 중에서 근육 운동을 주관하는 경맥이죠. 네, 그런데 발목 근처에 있는데 양교맥의 극혈이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발목 관절의 근육 굴신 또는 관절의 굴신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발목을 잘 다치는 사람 또는 발목의 통증이 아주 오래 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는 왜 이쪽 발목이 계속 불편하지? 이런 경우에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양을 취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리 부위에 있는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들을 어떻게 취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